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비만 진료를 할 때 사용하는 설문지를 직접 작성해 보려고 해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다이어트를 시험에 비유해서 설명드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비만은 결국 내가 계속 틀리고 있는 문제들이 쌓여 있는 상태의 결과인 거고, 그게 뭐 야식일 수도 있고, 수면 부족일 수도 있고, 운동 부족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서 뭘 틀리고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비만 치료에 설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 다이어트의 오답 노트인 거죠. 시험에서도 오답 노트를 만들면 내가 어떤 문제를 왜 계속 틀리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살이 찌는 이유도 대부분 이미 생활 습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잘 정리를 해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계속 틀리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시험을 잘 볼 건지 계획을 똑똑하게 세워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설문지, 다이어트 오답 노트를 같이 작성해 보면서 각 항목이 왜 중요한지, 체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 정보인데요. 여기에는 직업, 음주, 흡연 같은 질문이 있는데 왜 직업을 묻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직업을 묻는 이유는 활동량, 수면 패턴, 스트레스 수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직업은 비만 위험을 높이는 환경 요인이겠죠.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나 인슐린 감소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은 니트라는 거예요. 니트는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라는 개념으로 운동이 아닌 일상 활동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걷기, 서 있기, 집안일, 계단 오르기 같은 활동들이 해당이 되겠죠. 연구에 따르면 이 니트 에너지는 사람마다 하루에 200에서 700kcal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운동보다도 우리 하루 활동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업도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음주인데요. 술은 칼로리가 높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간에서 지방 연소도 억제하고 합성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복부 비만, 지방간이랑 크게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임신 계획과 월경도 묻게 되는데 내가 가임기 여성이다, 임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약물 치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월경 주기 같은 경우 월경이 불규칙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질환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이런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시거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이랑 연관이 있어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체중 증가 시기와 패턴을 살펴보게 되는데, 체중이 서서히 증가했는지 아니면 갑자기 증가했는지를 묻고, 혹시 체중이 갑자기 증가했다면 다른 의학적인 원인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 저하라던가 쿠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언제 체중이 늘었는지도 중요하고, 증가한 시기도 중요한데 아주 어려서부터 비만이었다면 유전적 요인이 좀 강하겠구나 의심해 볼 수 있고, 만약에 특정 질환 이후 체중이 증가했다면 약물의 영향은 없는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과거 체중 감량 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과거 어떤 방법의 다이어트를 했었는지 알고 있으면 어떤 전략을 시도해 볼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겠죠. 가장 많이 감량했던 체중을 보면 환자 체중 반응성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까지 감량이 가능할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약물 치료 경험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예전에 비만약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었는지, 부작용은 없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어떤 약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항목은 단순히 과거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치료 전략을 선택할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항목이 식습관 평가입니다. 식사 횟수를 묻는 이유는 식사 패턴을 정확하게 알아야 어떤 방향으로 식사 패턴을 교정해 나갈지 알 수 있고, 또 식사 패턴이 인슐린 분비 패턴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좋아요.
야식도 너무 중요하죠. 야식을 먹으면 칼로리 섭취가 증가하니까 그 자체로도 비만에 영향을 주지만 먹는 시간에 따라서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희가 대부분 밤에는 활동량이 더 적기 때문에 먹은 칼로리를 태우는 능력이 낮아지는 시간대이기도 하고 인슐린 감수성도 낮아지면서 같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간식도 진짜 너무 중요한데요.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는 밥은 많이 안 먹어요 라고들 하세요. 근데 이렇게 문진을 하다 보면 식사가 아니라 간식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과자나 달달한 간식들이 그렇겠죠. 이런 간식들은 살펴보면 밀가루, 기름, 설탕 이 세 가지 조합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제일 맛있는 조합이죠. 그리고 이 조합은 대사적으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혈당이에요. 정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거의 없어서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그럼 그만큼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지방 저장을 촉진시키기도 해서 이런 간식을 반복적으로 먹으면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포만감이에요. 과자 같은 음식은 에너지 밀도는 굉장히 높은데 상대적으로 포만감은 낮아요. 그래서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먹고 나서 금방 다시 배가 고파져서 섭취 칼로리는 계속 늘어나지만 배는 부르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식, 그러니까 식사 사이에 이런 칼로리 섭취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인슐린은 쉬지 않고 계속 분비가 돼야 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지방을 태우기보다는 저장하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간식의 종류, 그리고 얼마나 자주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게 음료예요. 탄산, 주스, 그리고 휘핑크림 뭐 이런 거, 시럽 많이 들어간 커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액상 칼로리의 가장 큰 특징은 포만감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음식은 저희가 씹는 과정이 있고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포만감을 만드는 신호가 발생하는데 음료는 이런 과정이 생략되고 위를 통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만감이 적고요. 그래서 음료로 아무리 칼로리 섭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신에 식사를 적게 하거나 하는 보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음료를 마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인슐린이 그만큼 많이 분비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키기도 하지만 지방을 저장시키기도 해서 달달한 음료를 반복적으로 마시면 지방 축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음료에 들어있는 당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데 빠르게 상승하는 만큼 빠르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배고픔을 다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먹게 되면서 섭취 칼로리가 증가하기 쉬운 구조가 되는 거죠. 폭식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요. 폭식이 반복된다면 섭식 장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는 식단 조절뿐만 아니라 행동치료나 약물치료 같은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다음은 물 섭취량인데요. 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도 실제로 체중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생각보다 물을 잘 마시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수분 상태는 대사 효율과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수분이 부족하면 에너지 대사 효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물을 충분히 섭취한 상태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더 원활하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대사와 별개로 흥미로운 점인데 우리 몸에서는 갈증이랑 배고픔이 일부 신호를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탈수 상태가 되면 실제로는 갈증이 나는 건데 이걸 배고프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르고 그런데 이걸 배고픔이라고 인식을 해서 음식을 먹게 되면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도 물 섭취량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확인이 필요해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 항목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영상에서는 운동, 수면을 포함한 나머지 설문 항목들을 살펴보고 사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목표를 너무 비현실적으로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똑똑한 목표를 짤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